8월 16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99% 상승한 2697.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으로 거래 대금이 평균인 수준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2% 상승한 786.3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3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파미셀, STX엔진, SU홀딩스, 우정바이오, K바이오, 캐스피온, 미코바이오메드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CNH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7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코로나 엠폭스 섹터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8월 둘째를 기준으로 입원 환자는 1,357명이었는데요.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500%가 증가했어요.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로나 외에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 환자가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엠폭스는 동성 남성 간의 성적 접촉 과정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감염 경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전염병 확산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진단키트와 마스크, 백신 등의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연일 주목받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전력 섹터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증가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물가는 잡히고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되는 모습에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퀄컴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4.87%의 급등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일부 AI 및 전력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3일전기는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3일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3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이틀 전 한국화장품 제조와 세아 PNC 등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애플 지분을 대폭 줄인 대신 뷰티용품 업체인 울타뷰티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하이코를 신규로 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알려진 울타뷰티는 꾸준한 매출 성장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오랫동안 뷰티 부문에서 유망주로 평가받았다고 하는데요. 버핏이 울타뷰티를 담았다는 소식에 어젯밤 울타뷰티는 11%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심도 개선되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로봇 섹터입니다. 이틀 전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출시 시기를 확정하고 소개 영상 등의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번 출시 대상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출시 시점은 올해 추석 전인 9월 초로 예상된다고 알려졌는데요. 보핏은 사람의 보행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당뇨 및 비만, 디스크 등의 걷기 운동이 필요한 사용자들의 보행을 돕는 로봇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부모님 효도 선물 등의 추석 특수를 겨냥하여 9월을 출시 시점으로 잡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이 대규모 팀을 꾸리고 가정용 테이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애플은 전기차 개발을 포기한 대신 새로운 먹거리로 가정용 로봇을 찾아 나선 모습이었어요. 애플은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에 얇은 로봇팔을 결합한 테이블용 기기를 개발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해당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SU홀딩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최대 주주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유럽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어서 우정바이오는 2분기 후 실적을 발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우정바이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STX엔진은 2분기 후 실적의 강세를 이어가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STX엔진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홈캐스트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적자폭이 축소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홈캐스트는 영업손실 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라메디텍은 J2H 바이오텍 및 온코빅스와 레이저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기존에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미용 분야 외에도 의약품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전략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스코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인스코비는 최근 그룹 경영진의 연이은 주식 매입 소식과 투자사인 나노실리콘이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엔캠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순이익도 적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1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엔캠은 테슬라와 파나소닉 등의 북미 신규 고객 사양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CNH는 이틀 전 장마감 후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주요 주주가 주식을 처분했다는 전자공시도 동반되었는데요. CNH 외에도 CCS와 DYD, 에이스테크, 큐로홀딩스, 큐라티스 등이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